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이제 수능이 32일 남았거든요. 오늘이 10월 15일이라서 거의 이제 한 달 남은 건데 고3 수험생들은 수시 전형이 이미 원서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수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1차 서류가 합격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합격했다고 치면 일주일이나 10일쯤 뒤에 면접이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차 서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면접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하죠. 합격했다고 해도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 압박감이 또 남아있고, 불합격했다라고 하면 다음 학교 발표 날까지 심적으로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같은 반 친구들이 야, 누군 어디에 붙었다고 하더라, 뭐 이런 말이 또 금방 퍼지고 SNS를 통해서도 소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시기에 멘탈 부여잡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정시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찌감치 수시 티켓을 버리고 정시에 올인한 친구들은 수시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생략이 되고 수시 광탈이라는 스트레스는 없지만 정시 하나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는 수능이 막 거대한 괴물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100일에서 99일로 이제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딱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루가 정말 빨리 흘러가요. 분명 90일 남았었는데 어느새 60일이고, 눈 깜빡했는데 40일 남았다 그러고, 한 달이 지금처럼 코앞에 다가와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직격탄을 받는 건 또 부모님들인데요. 특히 어머님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이 기분 맞추느라 눈치만 낸다고. 네. 학원에서도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좀 보여요. 그러니까 안색이 안 좋거나 집중을 일단 못하죠. 집중을 못하는 게 눈에 너무 보이기 때문에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뭔가 실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이제 며칠 남았어요. 오늘 며칠 남았어요. 이거 싫어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시기에 학생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막 달려왔다면 지금부터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 좀 내려놓고 어떤 결과라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수능 전 마지막으로 연습할 수 있는 10월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3등급이 목표인 제 학생이 듣기 1번 문제를 놓쳐버린 건 거예요. 이 친구의 목표가 듣기랑 20번대, 그 다음 40번 작문 다 맞추고, 그렇게 해서 등급을 조금 올리는 게 전략이었단 말이죠. 근데 듣기 1번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이 전체 계획에 다 틀어주고 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딱 들면 문제 푸는데 집중해야 될 에너지가 그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이 되고, 또 아니면 그런 생각과 싸우느라 에너지가 계속 소진이 되는 건 거죠. 아까 1번 뭐였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그 생각 잠깐 해버리면 2번, 3번이 계속 밀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비단 영어 한 과목의 문제는 아니고요. 1교시가 국어잖아요. 근데 1교시 국어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예상했던 점수, 목표 점수가 안 날 것 같다. 풀면서 그런 감이 막 와버렸어요. 그럼 그 생각이 2교시, 3교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1교시 마치고 화장실 가서 펑펑 울고 왔다라고 말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학생이 2교시 수학을 온전한 집중을 가지고 풀 수 있겠냐는 건 거죠. 사실상 힘듭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지나가버린 어제랑 다가오지 않는 내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지금 딱 이 순간, 지금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결과는 그냥 주어진 대로 받겠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나의 전체 삶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유익하게 쓸 것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이완하고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연습을 아이들이랑 이제 수업하기 전에 가끔씩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주변에서 받는 피드백이 거의 성적과 뭐 등급, 대학교 이런 게 전부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를 자체를 아예 몰라요. 성적이 안 나오거나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정말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수능 후에 자살하는 학생은 한 해도 예외 없이 매년 나오고 있어요. 수능 시험지가 학생을 죽일 일은 없잖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잘못된 기대랑 압박감, 즉 마음이 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그 기대와 압박감은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사회에서 만들어서 씌워준 것이죠. 요즘은 그래도 부모 교육이 많이 발달을 해서 부모님들이 양육 방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아이를 평가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외부에서 공부를 하죠. 학교나 학원, 또 도서관, 스카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때부터가 쉬는 시간인 건 거잖아요. 유일하게 쉬는 시간인데 또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아이는 늘 놀고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던가 뭐 우리 집에 재수는 없다, 우리 집은 재수 못해줘 뭐 이런 거. 듣보잡 대학 갈 거면 원서에 쓰지 마라, 거기 나와서 뭐 하려고 그래, 굶어 죽기 딱 좋아, 뭐 이런 말들을 여전히 아이들이 집에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힘내서 공부할 학생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한 달 남은 지금 이 시기에도 고3 학생을 받아줄 수 없냐라는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학원을 바꾼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하던 대로 규칙대로 생활하고 집에 오면 쉴 수 있게 그냥 가만두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겐 뭐 무슨 삶이 펼쳐질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처럼 뭐 그래도 대학교 나오면 취업은 100% 됐다라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수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중요한 사건인 거는 맞는데 목숨을 걸 만큼의 사건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다면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험생과 관련된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은 대학교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우리 고3 학생들 평상시보다 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풀죽어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농담 삼아라도 한강 가자, 뭐 한강물 온도 체크해라 이런 말 하지 마요. 듣는 쌤 진짜 마음 찢어집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었던 시기를 선생님도 다 겪었고 선생님 또한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었는데 나보다 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를 목격한 적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막 인생은 뭔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억울한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지나서 선생님 나이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제 얘기해 준 것처럼 얘들아, 나에게 주어진 그 결과가 내 마음에 지금 좀 안 든다 하더라도 아주 크게 보면 그때 그런 결과가 나를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받아들이는 게 쉽고 또 성장의 동력의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이 점수를 받아야 돼, 꼭 이게 대학교로 가야 돼 라고 너무 강하게 목표를 세워버리면 그게 안 됐을 경우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그런 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길은 많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너무 풀 죽어서 있지 말고, 기운 빠져 있지 말고, 어제 외운 영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오늘 다시 또 외우는 겁니다. 그냥 어제 하던 걸 오늘 다시 반복하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수능날까지 화이팅 하기로 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